앞으로 스마트 팩토리의 전망은 어떨까요? 해외 사례도 그렇고 국내에서도 그렇고 연성장률을 보면 한 10% 정도 지금 잡고 있던 상황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예전부터 이제 우리나라 제조기업이 이제 시스템을 오랫동안 구축을 해왔는데 그 내용들은 조금씩 변화가 되고 있지만 이제 4차 산업혁명 통해서 좀 더 지능화 쪽에 이제 포커스를 많이 맞추고 있기 때문에 지능화가 되려면 데이터를 수집하는 부분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운영 관리, 예측할 수 있는 지능화 솔루션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제 고도화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인 것 같고요. 점점 확대되겠죠. 요즘에 현장에 인력을 구하는 것도 쉽지 않고 자동화가 필요하게 되기 때문에 무조건 갈 수밖에 없는 길입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워딩처럼 대한민국이 제조로서 역할을 이제 담당하기 위해서는 스마트 팩토리라고 하는 거는 저희들이 외면하거나 회피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은 우리 제조 현장에 제일 적합한 스마트 팩토리를 하루라도 빨리 도입할까, 그 싸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실무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더욱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 같아요. 많은 제약 부분이 있지만 점점 갈수록 그런 부분이 이제 허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 전반으로 더욱더 이제 확대 전개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스마트 공장 재직자 심화 과정은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이 주관하고 한국경영인증원이 운영을 하는 과정으로서 전국 5군데 구축되어 있는 스마트 공장 배움터를 중심으로 스마트 공장 심화 교육 과정과 기업 현장 프로젝트 개선을 통해 스마트 공장 구축을 위한 기업 현장 개선 전문가를 양성하는 과정입니다. 스마트 공장 재직자 심화 과정은 직무교육과 현장 프로젝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직무교육은 온라인 교육과 오프라인 교육 과정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중진공 이러닝 컨텐츠와 스마트 공장 배움터를 활용하여 필요한 지식 교육을 수강을 하는 과정입니다. 강의를 하시면서 이제 수강생들이 많이 배우러 오잖아요. 네. 그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오면 좋을까요? 강의를 이제 들으러 오시는 분들은 스마트 공장에 대해서 이제 시스템을 좀 구축을 했거나 해보려고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좋겠다라는 어떤 방향을 좀 잡기 위한 개념에서 들으러 오시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되고 구축 과정에서 뭘 체크를 해야 되는지를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는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여기 스마트 팩토리 교육 받으시러 왔는데 어떤 마음으로 오셨나요? 좀 빅데이터 활용을 좀 더 잘 해보자 이런 마음가짐으로 왔습니다. 일단 저희가 이제 몇 년 전부터 스마트 팩토리를 지금 도입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사용하다 보니까 한계에 부딪히는 부분이 좀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런 교육 과정이 있다라고 듣고 3단계 레벨업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하고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이제 도움이 어떻게 되셨는지. 맨 처음에는 뭘 얻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저희가 고도화 과정에 있어서 국가 지원을 받을 때 얼마나 더 유리하게 그리고 유저에 맞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일단 지금 개념적인 부분을 지금 잡아가는 부분에서 지금 도움을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데이터 수집에 대해서 일단은 목적을 가지고 해야지 그 나중에 사업에 실패가 없다라는 부분을 좀 배우게 되었습니다. 현장 프로젝트는 기업 현장에서 운영되는 과정으로 기업 현장에 프로젝트 강사가 직접 방문하여 현장 개선을 위한 문제를 발굴하고 발굴된 문제에 대한 개선 프로젝트를 현장 전문가와 기업 재직자분들이 같이 수립하고 프로젝트 수행을 실시하는 과정입니다. 주식회사 서울 정밀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한번 간단하게 소개해주세요. 자동차 부품 생산 전문 업체로서 이제 1976년에 설립이 되었고요. 그 이후 이제 고객과 함께 성장해 나가는 회사입니다. 자, 오늘 이제 스마트 팩토리 이제 프로젝트를 이제 하려고 모였잖아요. 네. 어떤 거를 이제 배우시려고 모이신 저희 서울정밀은 지금 ERP, POP, QMS, SCM 등 이제 1단계에서 2단계 사이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이후를 뛰어넘기 위해서 좀 체계적인 이제 전문가 분들께 컨설팅도 받고 같이 진행을 하면서 생산부터 유통까지 전체적인 스마트 팩토리를 좀 진행하고자 해서 이번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거 지금 방금 발표하신 거 있잖아요. 이 프로젝트가 어떤 건가요? 지금 저희가 진행했던 프로젝트는 GF6 샤프트 파킹 폴 브레이킹 쪽 파트 부품인데 기존에 사람이 손으로 일일이 이제 하나씩 숫돌에다가 이제 직접 이제 연마를 작업했었습니다. 그걸 이제 투입과 중간에 검사 그리고 배출까지 자동화 시스템을 적용을 해가지고 CT도 단축이 되고 제조 원가도 절감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이 스마트 팩토리 시스템을 이 서울 정밀에 적용을 하시면서 어떤 도움이 얻으셨나요?
기존 저희가 수동으로 작업하던 라인을 이번 스마트 팩토리 프로젝트를 통해서 자동화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제품 제조 사이클 타임이 단축되고 결정적으로 제조 원가가 단축되고 그 제조 원가가 단축됨으로 인해서 이 요즘 코로나 시국에 많은 기업들이 좀 어려운 상황인데 제조 원가 인하로 인해서 기업 경쟁력이 상승하는 효과를 불러일으켜서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이 스마트 팩토리를 안 하시는 사업자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어떤 대표님들은 우리 공장은 노후화된 설비가 많아서 스마트화하기에는 인프라적인 측면에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거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결국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로 점점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안 했다고 하더라도 하나씩 단계적으로 좀 해나가면 좀 시간을 길게 보면 틀림없이 좋은 스마트 공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고 이렇게 좀 단계적으로 전략을 좀 수립을 하셔서 하나씩 해나가기를 꼭 권고를 드립니다. 사람 구하기 힘들면 스마트 팩토리 하십시오. 자동화를 하게 되면 인원 문제 다 해결되고요. 생산성, 원가 절감 다 일석삼조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데이터의 수집과 분석을 통해서 사업의 방향을 잡아갈 수 있기 때문에 꼭 그 설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